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자녀가 동급생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 학생은 친구들 등급을 나누고 갖가지 체벌을 가했는데 피해를 당한 동급생이 여러 명이라는 주장입니다. 한 식당에서 11명 단체 예약을 한 남성에게 노쇼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예약 당일 남성에게 전화를 했는데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들이 여교사 8명을 대상으로 수백 건의 불법 촬영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 학생들에게는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졌는데 입시가 끝난 상황이라서 사실상 아무런 타격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재발부됐다는 속보가 아까 들어왔는데 말이죠. 내일 또 사건 반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이번 달 마지막 주 달력을 보시면서 뭔가 2% 부족하다는 생각 다들 하셨을 겁니다. 설 연휴가 28일부터 30일, 27일 월요일하고 금요일이 비어있네. 예, 이 둘 중에 하나만 더 있었더라면 금상첨화일 텐데 말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희소식입니다. 예, 정부가 설 연휴 직전인 27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소비 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말이죠. 너무 노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내수 경기 아시다시피 정말 최악이긴 하지 않습니까? 기다려 보시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백다혜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멀리 미국 애리조나에서 여객기 참사로 돌아가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하신 김성희님, 제주항공 다니는 자식을 둔 애입니다. 죄인 아닌 죄인이 된 것 같아요. 매일 절에 가서 빕니다. 극락왕세 하소서 하고 말이죠 하신 박순애님. 자, 남양주 다산 금강 펜테리움 리버테라스 2차입니다. 주차장 복판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린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하신 김정희님. 자, 김해 경전철입니다. 목줄도 안 한 강아지를 가방에도 안 넣고 좌석에 앉혔더라고요. 제발 개념 좀 탑재합시다 하신 민성님. 자, 제주 해안도로에 갔다가 장난치면서 놀고 있는 남방 돌고래 무리를 봤어요. 행운의 상징인 돌고래 이거 보시고 모두 복 받으세요 하신 광재님. 자, 캐나다의 박희영님, 군산의 장길남님, 인천의 박소율님, 대구의 윤은재님, 노송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난 미치지 않았다. 지난해 이 JTBC 드라마 비밀은 없어에서 출연하면서 활발한 활동 이어가고 있는 배우 고경표 씨. 최근 충격적인 루머에 휩싸였었는데, 자, 그 내용은 무엇이었고 고경표 씨 측이 반박한 내용은 뭡니까? 네, 최근 온라인에서 배우 고경표 씨가 부산 서면에 있는 한 무인 사진관에서 이 성행위 사진을 촬영했다는 루머가 확산이 됐었습니다. 해당 점포 대표에게 현금 3억 원을 주면서 합의를 시도했다, 이런 의혹까지 나왔는데요. 이 소속사 측은 오늘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재생산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면서 악의적인 비방과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 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경표 씨도 SNS에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과거 무인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영어로 적었습니다. 걱정 마라. 나는 그렇게 미치지 않았다. 미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절도 맛집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검은 패딩 손님 손을 쭉 뻗더니 만두 한 봉지 꽤 들고 있던 봉지에 바로 쓱 넣고 총총 뛰어가는데요. 혹시나 싶어 잠깐 뒤돌아보더니 계속 돌려주나요?가 아니라 계속 고고. 자, 이번에는 가판대 위에 만두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하지만 남성 터벅터벅 걸어가더니 갑자기 옆쪽을 계속 손으로 뒤적뒤적. 뭐 하는 건가요? 저기에 봉지 숨겨져 있던 거 역시나 들고 슉. 자, 저 앞에 있는 손님 만두 봉지 들어서 패딩 속에 쑥
지퍼 쓱 올리고 돈은 자 집어들고 품에 쓱 넣고 지퍼 올리고 돈은 그냥 손에 들고만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다종다양한 만두 절도범들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요. 아 얼마나 맛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싶기도 한데 더 충격적인 거 사장님이 저 안에서 열심히 만두 만들고 있었답니다. 무인 점포 아니에요. 그러기는 말입니다. 이 제보해 주신 분은 서울 경동시장, 동대문 경동시장에서 만두를 판매하고 있는 가게 사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사실 중학교 때부터 아버님이 이 만두 가게를 운영하셔서 중학교 때부터 돕다가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같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만두가 자꾸 없어져서 아버님이 매번 그냥 소가리만 끙끙끙 하길래 그 모습을 보다가 이제 CCTV를 설치를 하셨대요. 지난해 아하. 초에. 그리고 CCTV를 보니까 저렇게 찍힌 장면만 4건 이상이 잡혔던 겁니다. 보시다시피 어떤 식이냐면 마치 만두를 살 것처럼 돈을 들고 와가지고 속에 비닐봉투 같은 걸 감춰가서 만두를 담아가기도 하고요. 아이고. 또 만두 이렇게 팔려고 꺼내놓은 포장을 통째로 들고 가기도 하고 아이고. 하여튼 대부분의 경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안에서 사장님이 바쁘게 만두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 틈을 타서 저렇게 이 훔쳐가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라는 아니 거예요. 맡겨놓은 거 가져가는 거 같이 그냥 가져가요. 자, 박 교수님. 네. 만두가 이름이 만만해서 만두지 밀가루 반죽부터 해서 만두피 뽑고 속은 속대로 준비하고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 제보하신 사장님 매일 새벽 2시부터 이제 만두 발효부터 시작하신대요. 그다음에 찌기하고 튀기기도 하고 15시간을 저렇게 만두를 만드는 데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일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뭐 5,000원 정도지만 이게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가져가는 거 제발 중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보고만 계실 겁니까? 아 정말 한 사진만 딱 공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항상 전 똑같은 말을 하는데 만두요 맛있겠어요. 네. 자, 다음 이어갈게요. 예, 맛있으니까 훔쳐가겠죠. 예, 신선한 공기 팔아요. 자,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이런 걸 두고 하는 소리일까요?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걸 빵빵하게 묶어놓은 봉지에다가 2024 공기 가격 단돈 2024원. 아하. 자, 또 다른 걸 볼게요. 이번에는 지퍼백에다가 2024년 마지막 공기를 담았습니다. 막 해놓고 12월 31일 11시 58분 마지막 공기. 감히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네요. 싸게 팝니다. 단돈 8,500원. 자, 그리고요. 예, 다음 사진. 지금까지 제일 작은 2024년 공기. 그런데 가격이 무려 180만 원입니다. 내고 안 합니다. 예, 이거 가격 안 깎아준다는 소리죠. 소비 기한은 2034년까지 깨알같이 적어놨는데 자, 그런데 이거 판매 완료라고 돼 있어요. 자, 박 변호사님 예. 제발 장난이라고 해주세요. 야 이게 2025년 새해가 밝으면서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올라왔던 글들인데요. 2024년도 마지막 공기를 담았다라고 하면서 이 비닐봉지에 이 공기를 담고 뭐 담은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판매하는 글들인데 그 내용들도 재밌습니다. 저녁 겨울 공기라 매우 신선해요.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공기예요. 하자 없고 내고 불가능하다. 소비기한은 10년 딱 둡니다. 2034년까지입니다. 라고 등등의 홍보 문구가 달려 있는데 사실은 이 금액이 있긴 있지만 실제로는 재작년에 새해가 되면 일본에서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한 해가 가는 게 아쉬우니까 그것을 담는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판다. 뭐 이런 게 있었다 하는데 일단은 일본 중고 거래 마켓에서 보던 거를 약간 따라한 것 같고 아마 모방해서 올리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거를 누가 샀겠습니까? 그렇죠. 안 샀겠지요. 예. 공기가 그래 좋아요? 그니까요. 장난이었겠죠. 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예. 화장실 간다더니 뿅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먹튀 어제 말씀드렸죠. 한 달치가 쌓여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적한 식당 안으로 남성 입장. 자, 사장님이요. 뜨끈뜨끈한 밥과 술을 대령하자 바로 식사 시작. 자, 그렇게 한참을 아우 저 김 올라오는 것 좀 봐. 자, 냠냠쩝쩝. 그럼 벌떡 일어나더니 지갑을 열면서 자, 그리고 손에 카드를 꽉 쥐고 메뉴판을 보면서 고심하는 듯한 모습. 아, 이모, 여기 파전도 하나만 포장해 주시오. 자, 카드를 테이블 위에다 내려놓고 화장실 간다면서 가게를 나가는데요. 자, 그런데 저 카드, 테이블 위에 저 카드 사용 정지된 카드. 자, 남성은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라는 겁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정말 먹튀 수법이 계속 진일보합니다. 이젠 카드도 놓고 가 포장 주문까지 했으니
아니 사장님 믿을 수밖에 없지. 나도 믿겠네 저러면. 그렇죠. 이게 지난달 26일 날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와서 이 공깃밥 2개, 술국, 뭐 소주병 이런 거 시켜놓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좀 놀라운 게 자신이 이 지역에 산다고 얘기를 하면서 동네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뭐 와이프, 아내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뭔가 경계심을 푼 다음에 뭔가 화장실 가는 것처럼 카드를 꺼내놓고 뭐 딸 주려고 파전을 또 주문을 하면서 포장을 좀 해달라라고 하면서 놔두고 갔는데 이제 없어진 거죠. 알고 보니 그 카드가 거래 정지된 건데 아마 이 실력으로 봤을 때는 한두 번 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상습적으로 아마 했는 것 같고 계획적으로 아마 준비된 게 아닌데 약간 골리는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포장까지 이렇게 맡긴다는 거. 그러니까요. 굳이 먹지도 않을 거면. 어. 자, 그런 거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계획적이고 7만 원 피해를 입었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아니 포장 주문을 딱 해놓고 자리를 비웠어. 더군다나 카드도 놓고 왔어. 아유, 그러면 당연히 다시 오겠지. 야, 한두 번 해본 솜씨 아니에요. 그러게 의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식당 주인 사장님이 이 먹튀 경고문에 아마 저 남성의 사진과 함께 붙여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른 손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 오. 저 사람 내가 아는 다른 식당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피해를 입힌 것 같던데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 다른 식당은 인천 미추홀구의 주안동에 있는 식당이었고 거기서도 한 7만 원어치 음식 시켜서 먹고 마시고 해놓고 담배 피러 간다는 듯이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가게에서도 지금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저런 수법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박 변호사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얼굴이라도 공개를 해야 다른 가게들도 좀 조심을 할 텐데. 양지열 변호사님 인권 변호사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이제 식당들이 너무 지금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사장님들이 더 보호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영상상으로는 너무 다 드러나가 있거든요. 어. 살짝만 이걸 벗기면 지금 당장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너 술국 먹고 있지?라고 해가지고 바로 잡을 수도 있는 정도로 상당히 이거 너무나 정면에서 다 잡혔어. 나와 있잖아요. 너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너무 다 지워놨어요. 조금 덜 지어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사람 만들어 놨더니 점점점.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카사노바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로운 5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8년 전에 만나는데요. 당시 남편의 모습은 머리는 올백에 금목걸이를 하고 여드름 피부에 치아도 벌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정하고 자상한 모습에 끌려서 결혼하게 됐고 제가 치아 교정은 물론이고 여드름도 짜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타일링도 해줬어요. 조금씩 멀끔해지는 남편을 보고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점차 외모에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한 건지 몰래 향수를 사서 뿌리고 급기야 주기적으로 보톡스도 맞더라고요.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그러다가 결혼 8개월 만에 남편의 차에서 처음 보는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세컨폰이었고 이 만남 어플로 모르는 여성들한테 예쁘다고 집적대면서 실제로 데이트까지 한 거예요. 남편은 사과하기는커녕 핑계를 대면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후로도 정신을 안 차리고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그런데도 헤어지자고 하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서 집을 나갔더니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다시 남편에게 돌아갔지만 크고 작은 외도가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채팅을 들켜도 이건 외도가 아니다. 그냥 대화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황당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바람 피우는 남편이어도 쉽사리 놓을 수가 없는데요. 남편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될까요?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근데 이 사파 속에 있는 이 사진 속에 있는 얼굴이 제 얼굴 같은데 말이죠. 예, 아무튼 좀 이따 한번 다시 보세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여보, 상희야. 내가 사과했잖아. 무릎 꿇고 빌었잖아. 그리고 당신 생각하는 것처럼 나 여자들이랑 그렇게 너저분하게 안 놀았어. 온리 토크. 만나서 얘기만 했다니까 그러네. 막말로. 예쁜 여자 보면서 예쁘다고 한 게 외도야? 바람이야? 당신도 차은우 보고 잘생겼다고 했으니까 외도한 거네? 아이고 참.
나 쉽사리 못 놓겠다면서. 그럼 잔말 말고 그냥 같이 데리고 살아. 밥 줘, 배고파 동그라미.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 아내입니다. 어머머머머, 영구한 땡치리처럼 생긴 인간 때 빼고 광내가지고 겨우 사내구실하게 만들어놨더니 은혜는 모르고 엉뚱한 데다 힘을 쓰고 도대체 그 얼굴에 보톡스를 왜 맞니? 뭐 올리 토크 대화만 했어? 그게 왜 도야 인간아? 네가 도대체 남의 여자들한테 예쁘다는 말을 뭐하러 해? 그리고 내가 현장을 못 잡았을 뿐이지 더한 짓을 했는지 누가 알아? 너 그 짓 계속하면 나 진짜 이혼이다. X. 박 변호사님. 자, 일단 뭐 아내가 뭐 사람 만들어 준 거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정황들이 있죠. 세컨폰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채팅을 했는데 그게 데이트까지 연결이 또 됐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변명하고 결국은 계속적으로 뭐 크고 작은 어떤 만남이라든지 채팅을까지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본인은 이제 외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판례상으로는 좀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라고 보는 게 좀 맞고요. 아내가 봤을 때 아내가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본인도 반성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만약 더 문제가 일어난다면 강하게 좀 조치를 하고 그때는 좀 이혼이 하는 게 아니면 더 강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 그런데 저는 왜 이걸 고민하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전 알겠어요. 이게 이 사람, 이 남편이 안 바뀌리라는 거는 이 아내도 알 것 같아요. 모두가 알 것 같아요. 저도 알고.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되질 않는 거죠. 이 분의 언어 그 표현에 의하면 쉽사리 놓아지지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내 남편이나 아내나 애인이 나한테 충실하지 않고 좋지 않은 사람인 걸 알지만 헤어져지지 않는 내 마음이 문제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근데 쉽사리 놓아지지 않으니까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노력인지 그럼 또 울고불고하고 각서를 쓰고 가출을 하고 협박을 하고 뭐 그러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고 이런 노력은 사실은 저는 무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력을 한다면 이제 정말 노력은 내 자신을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내 힘을 키워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단호하게 강하게 이야기할 것인가가 노력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양 변호사님. 저는 아까 그 양이커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이걸 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세대 정도 전, 한 30년 정도, 글쎄요, 한 40년 정도 전에는 가끔 이렇게 외도를 많이 벌이고 다니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다라는 사연들을 제가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만 해도 세대가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 남편들도 뭐 참고 끌어안고 어떻게든 좀 고쳐 쓰려고 노력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적어도 30, 40년 전부터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연자분 아직 인생이 깁니다. 훨씬 좋은 남자분, 지금 정성 들여서 지금 그런 남자 좀 못 떨어졌던 남편도 잘 만들어놨잖아요. 다른데 정성 기울이시면요 훨씬 좋은 인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왜 관계를 못 놓는지 좀 안타깝고요. 저도 고민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더 이상 그 자신을 갉아먹는 고민을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윤혜진님, 제발 헤어지세요라고 하셨고요. 찐찐님도 노력하지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미호님은 얼굴을 본래대로 바꿔놓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드린 돈이 얼마인데.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경북 경산의 장윤아님 보고 계신가요? 3살짜리 아드님 규빈이가 지난주에 너무너무 많이 울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울었던 걸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아뚜반장. 응? 아뚜반장 아저씨. 사건반장 아저씨 만날 수 있어. 조금 기다려 보자. 응? 사건반장 아저씨 보고 싶어? 그렇습니다. 사건 반장의 이딴 결방에 저렇게 대성통곡을 한 거죠. 자, 규빈이가 맘 놓고 사건 반장 보는 그런 시국, 그런 세상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자녀가 동급생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 학생은 친구들 등급을 나누고 갖가지 체벌을 가했는데 피해를 당한 동급생이 여러 명이라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짚어봅니다. 현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10살 아들이 동급생한테서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을 담은 제보가 저희한테 들어왔는데요. 자, 이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 연말이지만 이미 좀 그 전부터 아이가 좀 이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 제보자들은 현재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 생후 6개월 때 양쪽 눈 모두에 무홍채증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5살 때는 합병증으로 오른쪽 눈에 이제 녹내장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시각장애 아동으로 통합반에서 수업을 받고 있고 담임과 학생 모두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항상 칭찬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3학년이 되면서부터 좀 거짓말도 하고 이 말과 행동이 거칠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자다가 이 소변을 실수하는 일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보자가 좀 뭔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을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도 봤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심 가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도 아이가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20일쯤에 같은 반 학부모로부터 이 학교 폭력 내용을 전해 듣게 된 겁니다. 지난해 전학 온 그 친구 때문에 아이가 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고요. 그동안 긴가민가했던 부분들도 조금씩 풀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제보자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지난 여름에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한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에게 요즘 학교에서 훈련이라는 걸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 요즘 학교에서 훈련이라는 걸 해. 그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해 이 전학 왔다는 그 친구가 의문의 훈련을 시킨 학생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훈련을 시킨 걸까요?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쉬는 시간마다 벽에다 세워놓고 손을 들라고 한 다음에 배를 세게 내리쳤고, 그리고 또 뭐 투명모자 같은 거 시키고 아래에다가 연필을 채찍질을 깎아서 뾰족하게 자기 손을 받치고 있으면서 컴퍼스나 이런 걸 이용을 했대요. 뭐 앉지도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떨면서 울고 있는데 앞에서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시킨 게 아니라 달리기, 다리 찢기 이런 것도 시켰고 팔굽혀펴기도 시켰대요. 그래서 하기 싫다고 그러면 절규할 거야 라고 그 무리에 빠질까봐 아이가 말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톨이가 될까봐 얘기를 못한 상황 같고. 자, 뭐 장난일 수도 있고 괴롭힘일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이제 아이가 그린 그림을 봤을 때 아이가 느꼈던 것이 상당히 스트레스고 공포였던 그림이 보이죠. 거기에 부들부들 떨고 있고 막 아이가 막 이렇게 무서운 얼굴로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이 아이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뭐 버티게 하고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를 훈련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훈련이라는 것이 그냥 부들부들 떠 있는데 이제 저렇게 이렇게 꾸부정하게 서가지고 벽에다가 등 대고 서 있기 그 아래다가 뾰족한 것을 두어서 아이가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다리를 찢게 하고 뛰게 하고 그런 거를 못할 경우에는 이제 외톨이가 될 것 같지 아무도 안 놀아줄 거야.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이 전학생이 등급을 나눴대요. 그런데 이 제보자 아드님에게는 넌 쓰레기야 뭐 이런 등급을 매겼다는 주장입니다. 네, 이 얘기는 제보자분 이제 학급의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들은 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해 아동이 그 같은 반 친구들에게 등급을 매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피해 제보자분의 아이에게는 쓰레기라는 등급을 매겼고 그냥 짐작하시겠지만 그냥 막대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제보자분이 너무 지금 속상하고 화가 나고 하는 부분은 이 담임 선생님이 이 사실을 알았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매 쉬는 시간마다 배를 맞았다고 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교실에서 울기도 했다니까. 그럼 어떻게 이걸 담임 교수가 몰랐겠느냐. 그런데 왜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좀 뭐 속상해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피해자가 더 있다는 겁니다. 이 맨 처음 제보자에게 학폭 사실을 알려준 그 학부모의 자녀와 제보자 아들 포함해서 7명이라는 주장인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씩 하면서 밟아.
자, 제보자께서 다른 피해 아동들의 증언도 보내주셨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감옥 가야겠다는 왜 그렇게 말했어? 어떤 걸 심하게 해? 막 때리고 어디를 많이 때리고 온몸을 때려? 또 누구 괴롭힌 사람 있어? 응. 너 어떻게 괴롭혔는데? 부실벽에 세워놔가지고 배를 엄청 세게 때렸어. 바로 밟아. 탁해서 넘어졌거든? 히 하면서 밟아.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이들 눈에 비친 그 상황을 전한 거여서 얼마나 이게 좀 가중치를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이긴 해요. 네, 뭐 피해 아동들의 증언들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감옥 가야 된다, 온 몸에 뭐 폭행을 가했다라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이 꼭 가야 된다 이런 얘기한 피해 아동도 있고 또 이 술래잡기 하다가 이 가해 아동이 자신을 밀었는데 안 밀었다고 거짓말했고 사과를 안 하니까 이 아이는 혼쭐 나야 된다. 반에서 가장 나쁜 어린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왜 나이도 같은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걔가 가해도 힘이 너무 세고 나는 약하다. 반에서 그 아이가 힘이 가장 세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피해 아동은 그 제보자 아들 같은 경우도 그 혹시나 가해 아동 때린 적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제보자 아들은 가해 아동을 때린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그런 증언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 제보자분 역시도 가해 아동 측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일단은 현재 상황까지는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제보자분은 지난해부터 올 여름 12월부터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뭐 정신적, 육체적으로 다 협박이라든가 가혹행위가 있었다라는 이유로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진 게 없고요. 교육청으로 입건했다고 그냥 문자만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좀 상황같이 보이는데 또 이 제보자분의 주장은요. 다른 피해 그 학생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조치가 안 취해지고 있는데 짐작컨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가해 학생 부모가 두 사람 다 굉장히 유명한 발레 무용수라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 이 유명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피해 학부모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사실 한 부분 일정 부분 추측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만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보자께서 지금 기가 막혀 하시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그 유명한 이 무용수라는 가해 아동 측 학부모가 학폭을 신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솔직히 학폭 같은 경우는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이 아이의 부모에게도 저희가 연락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락이 닿았는데요. 일단 이 피해 아동과는 가깝게 지내던 단짝 친구로 알고 있고 집에도 자주 놀러 왔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오히려 피해 아동을 잘 챙겼던 걸로 기억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본인의 아이도 굉장한 배신감과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맞학폭으로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요. 학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전혀 아니고 피해 아동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라면 우리 아이도 맞은 적이 있다. 그래서 신고한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전했는데요. 그 부분은 아이에게 확인해 보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제작진이 이 구체적인 아이들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 부모들, 가해 학생 측 부모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얘기는 아이한테 직접 물어보고 답을 드릴게요 하고 저희가 피드백을 기다렸는데 지금 현재까지 답이 없습니다. 뭐 엉뚱한 데서 모르겠습니다. 엉뚱한 데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어떤 현직 국회의원이 저희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뭐 이들 부모의 부탁으로 연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는 전화가 방송 직전에 왔더라고요. 자, 교수님. 네. 일단 그
아이들이 그린 그 그림이 있잖아요. 네. 그게 계속 좀 신경이 좀 쓰이네요.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그린 그림은 사실은 이제 뭐 그 무의식을 투사하는 거고 그림을 막 거짓말로 지어서 막 동화를 그리듯이 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지금 아이 표정도 보면 부들부들하고 저 그 가해를 하는 아이의 표정도 뭐 거의 너무 싸납게 칼로 쫙 해가지고 그때 그 글이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피해자의 주장이기는 합니다. 뭐 양쪽이 다 고소를 그 학폭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제일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피해자 아이 말고 다른 여러 아이들의 의견이 다 비슷하다는 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이 다 입을 맞출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피해자 아이가 굉장히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대요. 워낙에 좀 녹내장 뭐 이런 시각장애를 좀 갖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코피를 일주일에 2-3번씩 쏟았고 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불안감과 극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아이 부모님이 원하는 건 가해자가 지역을 이동하고 전학 처분을 받는 것인데, 네,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교육청에서도 뭐 좀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3일 서울의 한 식당입니다. 한 남성이 사장에게 내일 오후 6시에 11명이 와서 식사를 할 거라며 예약 주문을 합니다. 이 사장은 예약 당일 테이블 세팅까지 다 하고 만반의 준비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정작 남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장은 남성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연락했는데요. 그런데 남성이 아닌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 뭐 역시나 노쇼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전할 때마다 어떤 분들 그러시죠. 아이 대체 왜 이 예약금을 안 받은 거야? 예약금 받았으면 이런 피해 없잖아. 사장님도 이번 사건 이후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 봐요. 자, 그런데 사장님 동네 장사고 예약금 받겠습니다 하는 순간 상대방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이 양반이 날 못 믿나 하면서 막 뭐 표정이 일그러지니까 그런 말이 입 밖으로 요즘 얼마나 또 그리고 불경기입니까? 밖으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고충 좀 이해해달라 말씀하시더군요. 자, 사장님은 8년째 불고기 전문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게 주변 흔히 겪는 노쇼 패턴과는 좀 달랐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전에 그 식당 문 연 지 얼마 안 돼서 7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들어왔답니다. 푸근하고 인상도 좋아 보이는 분이었고요. 다음 날 오후 6시에 11명 예약을 하겠다. 그러니까 11인분으로 미리 좀 세팅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남성이 길 건너 새로 지은 건물 6층에 들어온 사람이고 IT 기업이다. 직원 11명이 같이 식사를 할 거다. 근데 그 건물이 비어 있다가 새로 사무실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다라는 건 동네 주민들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새로 지은 건물 6층에 거기 비어 있다는 거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동네 주민인가 보다 하고 의심도 전혀 안 했고 예약을 받고 연락처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장님이 혹시라도 저희 뭐 변경할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라면서 명함을 건네려고 하니까 막 웃으면서 연락처 다 알고 있으니까 주실 필요 없다라고 끝까지 그렇게 밝은 얼굴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예. 자, 그 예약 당일 세팅 탁 해놨죠. 그런데 예약 시간이었던 오후 6시가 훌쩍 지났는데도 함흥차사였다. 결국 이 남성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셨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지금 거신 전화는 저희가 한 드라마 제목을 패러디해서 좀 뽑아봤는데요. 자, 전화를 건 순간 예약했던 남성이 전화 받았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인상이 너무 그냥 푸근한 그냥 할아버지요. 동네에서 왔다 갔다 볼 법한 할아버지셨고 저희 가게에 방문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음식도 드셔보셨다고 하셨어요. 그런 동네 분이니까 별 의심을 안 했죠. 안 오셔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그때 갑자기 쎄하더라고. 다시 전화를 2번 드렸더니 이제 3번째 여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또 중년 남성분이 그 다른 데다가 이 번호 말씀하시고 한다는 얘기죠?
네, 지금 저 10번도 넘게 그분 때문에 전화를 받아서 제 번호가 아니라서 다시 네.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식당이 제일 많이 전화 오고 부동산도 전화 오고 그러거든요. 지금 예약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원래는. 네, 예약 때문에 항상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네, 예.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이번은 아니라서요. 박 변호사님. 예. 테이블 나갈 고기하고 뭐 다 밑반찬 다 준비를 해야 되죠. 3, 40분 전에 다 준비를 했는데 6시가 됐는데 아무도 안 오길래 한 10분 정도 더 기다리고 이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때 이후에 전화를 하니까 지금 본 것처럼 20대 젊은 여성이 전화를 받았다고 하고 그 전화번호 아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계속 반복돼서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CCTV 속에 있는 남성의 모습을 캡처해가지고 보내주니까 맞다, 비슷한 것 같다라고 동일 인물일 것 같다라는 말씀도 했고요. 동일 인물이 맞다면 똑같은 걸로 이렇게 상습적으로 이런 노쇼라든지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냐라고 단문도 왔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아까 그 원래 그 전화번호 주인 여성분 연락을 끊고 나서 이게 진짜 이분도 피해자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뭐랄까 좀 공범인 건지 약간 좀 여러 가지 만감이 좀 교차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그 여성분 전화번호 주인에게 직접 전화를 해 봤는데요. 들어보시죠. 제 번호로 작년 초인가? 그때부터 계속 처음에는 식당이 아니라 부동산이었거든요. 처음에 뭐 전화 와서 남자분 아니냐고 하길래 전화 잘못 걸었다고 해서 뭐 알겠다고 하고 끊으셨거든요. 그다음에 식당에서는 여러 번 연락이 왔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누가 명함을 뭐 제 번호로 잘못 팠구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끊었었는데 이제 몇 번 계속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해서 계속 그다음부터 전화 올 때는 제가 항상 물어보니까 그 중년 남성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같은 분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전화를 거의 한 20번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악의적으로 번호를 쓰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죠. 20번. 네, 이 20대 여성 주장에 따르면요. 지난해 초부터 부동산에서 남성을 찾는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잘못 거셨다고 끊었는데 이 부동산에서 모두 3차례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명함을 잘못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식당들 쪽에서 이 남성을 찾는 전화가 와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전화가 올 때 사장에게 이 남성분 나이대가 어떻게 되냐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좀 공통적으로 나이대가 좀 있어 보이는 남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한 번은 오리집 사장님이 전화가 왔는데 좀 화가 난 상태로 남성이 이 번호로 예약을 했는데 안 왔다고 해서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또 상황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정황상 동일범이 하는 행동이라고 의심이 되는데 좀 악의적으로 번호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명함을 잘못 판 거라면 좀 다른 곳에서도 연락이 와야 되는데 거의 식당에서만 연락이 와서 좀 수상했다고 합니다. 자, 박 교수님, 이 번호 주인 20대 여성분이 저 아니라고요. 이게 지난 9개월간 거의 한 17차례나 된대요. 도대체 네. 이런 인간의 그 심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본인의 경제적인 이득은 없는 걸로 보이죠. 그냥 뉴스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식당 주인이나 부동산 주인이나 이 여성이 골탕 먹는 거를 보면서 뭐 자기 자극을 한다던가 재미를 느끼던가 뭐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던가 뭐 아니면 뭐 인지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던가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이 좀 잡혀야만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성도 여태까지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어서 넘어갔지만 이제는 사장님들의 피해도 커지고 본인도 너무 괴롭기 때문에 영업 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저 불러만 걷어내면 바로 잡히는데. 잘 찍혔잖아요. 깔끔하게 찍혀 있거든요. 사실은 얼굴에 어떤 표정 하나하나가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경찰이 지금 신고했는데 금액이 또 적다고 볼 수도 있고 업무방해죄 건수는 좀 많은데 강력 범죄라고 보면 뭐 당연히 빨리 검거할 건데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상습범이니까 빨리 잡겠다라고 하는데 잡기 어려우면 여기 사건만 여기서 저 그대로 모습 공개하면 사실 되긴 되는데 관련법이 저 막고 세팅해놨던 거 저거 봐봐. 얼마나 아깝습니까? 아유, 상추하고요. 박 변호사님. 네. 어렸을 때 소방서에 장난 전화했던 인간 그런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러는 것 같아. 근데 그 정도를 좀 벗어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반복해서 하고 어떤 전화만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것도 있고 또 식당이나 중개업
방해하는 모습이거든요.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일단은 검거를 해서 법의 엄정한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들이 여교사 8명을 대상으로 수백 건의 불법 촬영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 학생들에게는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졌는데 입시가 끝난 상황이라서 사실상 아무런 타격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수백 건의 불법 촬영이 여성을 상대로 자행된 그 공간이 바로 부산 한 고등학교입니다. 제보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불법 촬영이 발생한 곳은 말씀하신 대로 부산의 한 고등학교고요. 피해자는 다름 아닌 학교에 재직 중인 여교사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수가 무려 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선생님을 상대로 이렇게 불법 촬영을 한 가해자들은 바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들이었습니다. 직접 가담한 학생들은 총 3명인데요. 주동자인 한 학생의 휴대전화에서만 무려 300장이 넘는 불법 사진과 영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5월부터 불법 촬영을 해왔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 여교사들에 따르면 그 이전부터 불법 촬영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주동자였던 학생의 휴대전화에서는요, 다른 일반인의 불법 촬영물도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교사 8명의 300장 불법 촬영 사진이 발견됐다. 자, 이 신성한 학교에서 거의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생님들 눈을 속여가면서 저짓을 했던 건데 이 가해 학생의 범행은 점점 대범해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꼬리가 밟힌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 그 의심을 한 게 이제 그날 제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학생을 다 처치해주고 나가지고 뭐 화장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뒤를 딱 돌아봤었는데 이제 학생이 제 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가 내 뒤로 왜 들어오지 싶어가지고 이제 눈을 내려서 그 다리 쪽을 보니까 그 휴대폰 렌즈가 향해 있더라고요. 야, 박 교수님, 참 정말 이 학교라는 공간이 말이죠. 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진짜? 네. 네. 고등학생 남학생이 교사 선생님들을 이제 상대로 해서 이런 불법 촬영을 한 건데요. 이 사건이 있었던 날은 이 남학생이 갑자기 이제 손목이 아프다 그러면서 보건실로 온 거예요. 그래서 보건 선생님께서 이제 처치를 해주시고 이제 다른 거를 좀 이제 보시려고 뒤를 돌았는데 그때 딱 카메라 렌즈를 치마 아래로 들이댄 겁니다. 선생님이 이걸 딱 인지하고 딱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고 딱 쳐다보니까 이 남학생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뭐 휴대폰이 꺼져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는 둥 내 휴대폰에는 너무 내 사진이 많아서 아무도 보여줄 수가 없다는 둥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선생님께서 이제 상황을 인지하셨기 때문에 바로 학생 부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한테 가서 상황을 얘기했고 이제 학생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물으시니까 이제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에는 저는 수백 장의 이런 불법 촬영물이 나왔습니다. 자, 피해자가 무려 8명이잖아요. 네. 도대체 이 녀석이 어떻게 선생님들한테 접근해서 이 짓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가해 학생이 상당히 행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행실이 좋았다고요? 예, 학교에서 학급 임원도 맡기도 하고 아주 솔선수범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이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경계를 안 같습니다. 하셨구나. 그래서 요거 찍기 위해서 아마 더 행동을 잘했을 수도 있고 아마 선생님들 이제 얘기 들어보면 성실하고 모범적 행동을 미끼로 이렇게 다가온 것 같아서 더 배신감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솔선수범하는 거는 촬영을 위한 접근이었고 치마 입을 때마다 촬영당했다라는 또 선생님도 있고요. 또 어떤 남학생들이 사진을 교환하는 것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이 촬영을 한 횟수를 지금 그 가해자 녀석들이 기록한 거죠. 예, 그 학생 녀석들이 저렇게 피해자가 일단 항목별로 그 횟수를 저렇게 발일정자로 지금 기록을 한 건데, 자, 이 불법 촬영을 하기 위해서 평소 아주 치밀하게 모범생 이미지 메이킹을 해왔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주동자와 공범인 학생들이 팀 플레이까지 했다는 거죠. 자, 이어서 계속 좀 들어보시죠.
얘네들이 그 영상을 보시면은 자기들끼리 팀플레이를 하면서 교사를 불법 촬영을 했어요. 뭐 너는 뭐 시선을 끌고 막 너는 뭐 핸드폰을 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들끼리 뭐 렛츠고 이러면서 좀 이걸 놀이처럼 찍은 영상도 확인을 했고, 이 학생은 제 교무실에 들어와가지고 제 책상을 뒤졌어요. 퇴근한 다음에 교무실에 아무도 없을 때 네, 몰래 들어와가지고 제 생리대를 촬영을 했더라고요. 양 변호사님, 그 저희가 이 범행 모의를 이 녀석들이 범행 모의를 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뭐 이 교육 당국에서 제공을 못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내용들이 지금 들으신 것처럼 어떤 식이었냐면 진짜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주동자급의 학생이 나가서 질문이 있는 것처럼 말을 걸면 시선을 빼앗는 거죠. 그럼 다른 이제 공범병인 학생이 가서 신체를 몰래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저지르기 전에 또 자기들끼리 무슨 진짜 장난을 시작이라도 하듯이 렛츠고 하면서 응원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또 촬영을 시작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동영상을 켜놓은 상태에서 장난이 아니죠. 저 범죄를 시작하는 바람에 이 가해 학생들끼리 다 모의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뭐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까지 다 찍혀 있는 그런 영상도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얻어진 불법 촬영을 다른 학생들에게 이렇게 유포하기도 하고 또 각자 또 다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그걸 또 교환해서 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신빙한 경우는 아까 들으신 것처럼 그 주동자가 좀 더 유난히 많이 활동한 그런 학생이 있는 모양이에요. 퇴근하고 나서 교무실에 몰래 들어와서 선생님 서랍을 뒤져 생리대를 촬영하는 정말 기괴한 짓까지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 영화 몽정기라고 아시죠? 거기에 뭐 이런 여교사를 상대로 남학생들의 어떤 그런 장난? 뭐 그게 그냥 되게 그 익살스럽게 코믹스럽게 연출이 되잖아요. 자, 하지만 이건 진짜 범죄입니다. 그저 한때 이 혈기왕성한 뭐 10대들의 호기심 일탈 이거 아니에요. 범죄의 무게가 더군다나 이거 완전히 지들끼리 팀플레이를 짰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녀석들 제대로 된 처분 받았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렛츠고 스카이입니다. 자, 직접 또 들어보시죠. 우선은 전학 처분과 함께 특별교육 20시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주동자 학생은 현재 대학 입시 상황이 좀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학부에 합격했다고 들었고 추가적으로 등록한 것까지 저희가 전해 들었거든요. 두 학생 중에 한 명은 수시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다른 한 학생은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반성이나 적절한 처벌을 받기도 전에 이렇게 대학에 진학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그 짓을 하고 저 짓을 하고 받은 처분 강제 전학이 전부고요. 그마저도 참 지금 이미 대학도 붙었어. 이미 2월이면 졸업이야. 네. 3월이면 대학 입학이야.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한 거 맞습니다. 불법 촬영죄 되기 때문에 그걸 내려받아서 신고를 했고 또 피해 여교사들 교권보호위원회도 열렸는데 문제는 이 가해 주동자 또 공범 두 학생에 대한 처분 부분인데 강제 전학 조치 정도만 내려졌어요. 사실은 이 징계위원회에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각한 사건이고 이거는 퇴학까지 가능한 상황인데 이 다니는 학교에서 졸업 못하게 하는 것도 엄중한 처벌이다라고 결정을 해서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는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동자 학생은 명문대에 갑니다. 스카이 서울대 뭐 고대 여기 스카이 한 곳에 합격했다 그러고 또 다른 친구는 수시대학을 또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교사들은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가해자들 강제 전학 후에 겨울 방학 보내고 졸업장 받고 대학 들어가면 모든 게 끝 아니냐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사실 맞냐 이렇게 의문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졸업이 내일 모레인 애들한테 강제 전학하면 그게 무섭습니까?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가 없죠. 그 처분만 가지고는. 게다가 이 피해 선생님들께서 또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 뭐가 있냐면 이 피해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이 평소에 모범적이어서 더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교권에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모범적이다라는 말을 톡 떼어서 교권에서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으니까 그냥 경감을 한다. 이렇게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분노를 하고 계시고요. 적어도 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주동기하학격인 학생만큼이라도 퇴학 처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렇게 아무런 어떤 그 불이익도 받지 않은 상태로 대학에 명문대학에 가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요. 또 그래서 교육지원청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저는 이거는 이제 교육청에서의 어떻게 보면 조치는 이 정도에서 그칠지 몰라도 예. 카메라 불법 카메라 촬영이기 때문에 성범죄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결코 이게 이 정도로 가볍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백 건에 이르고 피해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거, 그러니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처분은 이 정도라고 할지라도 수사에서는 이렇게 쉽게 넘어가기 어려울 겁니다. 게다가 지금 대학 올라갈 정도면 이제는 형사처벌이 미성년자를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도 안 오나요? 매트리스가 싹 풀어드립니다. 스트레칭 시작. 머리부터 허리, 다리까지. 매트리스가 위아래로 반복해 움직이며 원하는 부위를 자동으로 집중 스트레칭 해주니까 누워만 있어도 쌓인 피로 풀고 푹 잘 수 있어요. 잘 자는 기술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Can you feel it? All around and deep, deep down. Life on, Sealy.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별일만 없다면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별일만 없다면 아니겠죠?